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공부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법 교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문법 교재를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부방에서는 문법 첫 교재로 잽이라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제가 서점에 가서 문법 서적을 봤을 때 그나마 이 잽 교재가 가장 쉽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이 사용해도 그닥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잽이라는 문법 교재는 각 챕터마다 이렇게 만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들어가기 전에 만화를 보고 흥미를 유도하죠. 그런 다음에 각 챕터별로 챕터의 내용을 간단하고 쉽게 이 아랫부분에 만화를 넣어둡니다. 아이들이 안에 있는 문법서를 익히고 아래 하단부에 있는 만화를 읽으면서 나름 흥미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 잽의 문법서는 정말 쉽게 나와 있어요. 문법 내용도 정말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 문제도 또한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잽의 가장 큰 단점은 문제가 이지선답이어 가지고 문제를 풀었을 때 1번이 답을 풀었는데 1번이 답이 아니면 아이도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2번의 답을 고릅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문제량이 작고 이지선답이다 보니까 A 아니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푼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서브 교재로 쪼이를 둡니다. 쪼이는 설명도 물론 자세히 들어가 있고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문제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한 챕터당 많은 문제,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이렇게 반복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풀다 보면 아이들이 쉽게 질리기도 한다는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잽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쪼이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서 일단 잽으로 1챕터를 풀면 쪼이로 1챕터 같은 내용을 풉니다. 그런 다음에 또 잽의 2챕터를 풀면 그 다음에 쪼이의 2챕터를 풀면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잽과 쪼이를 초동으로 다 풀고 나면 반복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 같은 경우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 많이 틀리거나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풀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잽과 쪼이의 문제를 풀고 나면 중등문법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중등문법 처음에 이 교재를 사용합니다. 이 교재는 그래마 쪼이 플러스인데 중등 처음 들어갔을 때 이 교재를 사용하죠. 쪼이 플러스 1A, B 사용하고 또 2A와 2B를 사용하고 나면 저는 3A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브릭스 그래마 들어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봅니다. 이렇게 저희 공부방에서는 쪼이하고 그리고 쪼이 플러스와 브릭스 그래마로 중등을 마무리합니다. 다른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에서는 보통 이렇게 쪼이 1 들어가기 전에 쪼이 스타트 또는 입문을 들어가는데 저는 쪼이 스타트나 입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 공부방에서는 이 쪼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공부방만의 있는 교재를 따로 별도로 사용을 하고 쪼이를 들어가거든요. 노래로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고 스토리로 일단 가장 기초적인 문법을 접해 줍니다. 노래로 불러서 문법을 익히고 그거에 대한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스토리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전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문법에 대한 어휘가 익숙해져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쪼이 1과 잽 1로 초등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공부방과 다른 학원, 다른 교습소와 좀 다른 차별화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공부방에서 교습소에서 어떤 문법 교재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문법을 시킬 때 요즘 아이들은 머리가 참 비상합니다. 참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공부방, 교습소, 학원 선생님도 머리가 멍청하거나 미련하거나 눈치가 없으면 참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문법 숙제를 많이 주지는 않지만 아이가 이해력이 좀 부족하고 아이가 좀 숙지할 수 있는 내공이 부족한 아이라면 이 문법 숙제를 저는 2장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보통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법 숙제를 3장이나 3장 반, 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4장을 주죠. 아이들에게 문법 숙제를 주면 아이들이 꼼수를 펴옵니다. 과연 아이들은 어떤 꼼수로 공부방 선생님을 속일까요? 숙제를 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숙제를 학교에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공부방에 있는 학생의 솔직한 고백을 듣고 제가 엄청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요즘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 선생님들이 머리가 멍청하고 미련하거나 눈치가 없거나 그러면 참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 말인즉 학교에 이렇게 문법서를 들고 가면 정말 학원을 어릴 때부터 다녀서 정말 영어를 기가 막히게 기술적으로 푸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런 아이들은 문법서 한 3장, 4장 정도를 20분이면 후다닥 딱 푼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반에서 누가 영어를 잘하는지, 누가 영어를 못하는지, 누가 월등하게 잘하는지, 누가 대충 있어 잘하는지 아이들이 더 잘 알죠.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숙제를 주면 이 문법서를 학교를 가지고 가서 그 기술적으로 문제를 잘 푸는 애가 있댔잖아요.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녀서 문제를 무지 많이 푼 거예요. 엄청 많은 다량의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 슥 눈으로만 봐도 그 답을 탁탁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20분, 많게는 30분 내에 그 문제를 다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잘하는 아이한테 2,000원이나 3,000원을 준대요. 잘봉아, 오늘 숙제 3장 반인데 네가 이거 풀어주면 내가 너한테 3,000원 줄게 한대요. 그러면 그 아이가 10분에서 20분 문제를 후다닥 딱 풀고 그 3,000원의 돈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알바로 문제를 풀어주는 아이를 고용해서 숙제를 해오는 아이도 있다고 우리 공부방에 다니는 잘공이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문법서를 풀 때 비동사면 비동사 문제만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문제 읽지도 않아요. 문제 읽지도 않고 비동사, 그럼 주어만 보고 비동사 다 씁니다. 문제에서 뭐 의문문으로 만드세요, 부정문으로 만드세요, 이런 문제를 아예 읽지도 않아요. 바로 읽지도 않고 문제를 읽지도 않고 지문도 읽지도 않고 비동사, 주어만 보고 바로 비동사 다 문제만 풀죠. 이렇게 푸는 문법서 아이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왔을 때 뭐 이런 걸 틀려? 하고 아이한테 솔직하게 물어보면 아이가 그 문제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 지문도 읽어보지도 않고 비동사니까 주어만 보고 비동사만 다 쓴 거죠. 그런 아이들이 다반사 많답니다. 아이가 확실하게 알고 문제를 풀었는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생님이 아이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진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저희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문제 답을 제가 채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공부방이나 교습소에서는 문제를 풀어오면 학원에서 아이들과 바꿔서 채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엄마 보고 채점을 해달라 해요. 엄마가 채점을 해주시고 채점 다 해주신 맨 마지막 부분에 엄마가 채점해줬다라는 증거를 보인 사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채점을 다 해주고 사인을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문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었기에 그 문제에 우수수수 PB가 내립니다. 그럼 그 아이가 엄마 회사 간 사이에 문제를 다 답안지를 보고 고치고 그 엄마가 틀렸다고 한 그 체크한 부분을 화이트로 기가 막히게 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마치 동그라미를 한 것처럼 동그라미를 다 해옵니다. 어느 날 제가 문법서 숙제를 주고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가 우둘투둘한 거예요.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식별하기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니까 그 문제에 동그라미 안에 우둥투둥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문법 교재를 이렇게 보고 불빛에다 이렇게 형광등 있잖아요. 형광등 불빛에다 이 문제를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마치 이 돈이 가짜 돈인지 진짜 돈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형광등 안에다 이렇게 불빛에 내리쬐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제가 문법 책을 채점해온 내용을 형광등 밑에다 이렇게 놓고 제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으로 불빛 사이로 들어오는 마킹을 해서 눈으로 식별하기는 힘든데 그 마킹한 그 안에 다 땡땡땡 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와, 정말 감탄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게 기가 막히게 화이트로 마킹을 다 표 안 나게 예술적으로 다 마킹을 하고 자기가 다 동그라미를 쳐왔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깜짝같이 속일 정도로 너무 잘 마킹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너 예술적이다. 어떻게 이런 기발하게 해왔어? 이거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정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예술적으로 마킹을 해와서 채점을 해온 아이가 있어서 제가 정말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마킹 헤어를 보고 그 아이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 멍청하면 정말 공부반 선생님도 힘들겠다. 아, 이렇게 머리가 비상한 아이들은 내가 어떻게 선별하고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그 아이들 머리 위에 올라가서 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선생님도 정말 머리가 비상하고 난다긴다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소름이 정말 쫙 일어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들 문법을 문제를 풀게 하면 또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보통 아이들이 이 숙제를 주면 책을 가지고 학교를 가져간다 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거 학교를 가져가서 아이들끼리 서로 물물 교환을 한답니다. 제가 좀 기가 막히죠. 아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이들이 각자 문법서를 가지고 너는 영어를 잘해, 난 수학을 잘해.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애와 영어를 잘하는 애가 서로 물물 교환을 해서 내 영어는 네가 풀고 네 수학은 내가 풀어줄게 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서로 물물 교환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엄마가 회사 간 틈을 타서 답안지를 보고 문법에 있는 답을 보고 문제 푸는 애들은 그런 아이들은 순수할 정도입니다. 또한 어떤 아이들도 있냐면 엄마가 채점해 주세요 라고 이제 답지를 보내면 엄마가 답지를 어디에 꽁꽁 숨겨놔요. 제가 항상 어머니들한테 문자를 드리거든요. 어머니 답지 관리 잘 해주세요. 잘공이가 보지 않는데 잘 감춰두시고 그리고 답지를 어머니가 없는 사이에 아이가 보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아이를 케어할 수 없으니 답지 관리만큼은 철저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간간히 엄마들한테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회사 간 틈에 답지를 찾다가 없으면 아이들이 인터넷을 뒤져서 답지를 찾아냅니다. 내가 답지가 없더라도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그 답지가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어오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교재에 있는 문제를 카피를 떠서 무작위로 섞어 놓는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그 학원만의 교재인 것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학원도 있답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교재의 문제들을 복사를 해서 마구잡이로 섞어서 그 학원만의 자체 교재로 쓰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참 아이들 머리 비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순수하게 공부하면 좋으련만 왜 이런 곳에 꼼수를 쓰면서 머리를 쓰면서 이렇게 현실을 회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아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부방이나 교습소나 학원에서 운영하시는 선생님은 아이들이 어떤 꼼수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오고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떤 걸 모르고 있는지 이렇게 말로 구두 테스트를 함으로써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걸 추려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아이들 가르치기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선생님도 머리를 정말 많이 쓰고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아이를 지켜보고 아이를 잘 관찰해야만
정말 알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저희 학원만에 사용하고 있는 교재, 문법 교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는 이런 문법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아이들이 꼼수를 쓸 수 없게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게 저도 나름 아이들 못지않게 꼼수를 쓰거든요. 머리를 쓰거든요. 저는 어떻게 아이들이 꼼수를 쓰지 못하게 어떤 요령으로 문법서를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 다음 영상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해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